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노일본이라는 기체 아래 일본 제품 불매, 여행 자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반일 정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두고 1945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처음으로 친일과 반일이라는 정치 구도가 설정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초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에 대한 논란은 더욱 오래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교육계에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작업으로 시작한 연구 영역의 결과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는 무엇이고 청산 과정은 어떻게 추진될지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장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동민 남부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들을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중간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고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의 의미는 금년이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 국가를 이루어가는 그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나아가 친일 잔재 자료를 교육적으로 활용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또 역사관을 세우는 역사 의식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 의식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사전에 한번 봐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조사를 하셨고 짧은 기간이지만 방대하게 조사를 하셨고 생각보다 많더라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를 본 제 느낌인데요. 먼저 이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전부 그 TF에 속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조사 과정에서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께서는 지금 어떤 소감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친일청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정의를 찾는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재작년부터 이제 친일잔재 전수조사 TF라는 걸 만들고 올 초에 친일잔재 전수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슨 학교 관련된 것들, 교과 관련된 애국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친일 잔재를 조사해보자 하는 게 이제 광주교육청이 출발했고 또 전남교육청도 좀 시작은 늦었지만은 오히려 제일 앞서서 빨리 나가고 있는 이런 걸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친일 잔재라면 우리가 말은 쉽게 얼른 의미 전달로는 되는데 그게 뭐지 하고 물어볼 때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일 잔재를 하면 뭐가 친일 잔재지? 친일 민족 반민족 행위자, 내지는 친일 부역자들의 어떤 공덕비를 세워놨달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념 행사를 한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일제가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하면서 남아있던 것들 흔적들이 있습니다. 잔재죠. 그 각 지역에 있는 신사랄지 학교 안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잔재물들이 통치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가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문화적인 흔적들이 있어요. 예. 아이들이 놀이를 할지 뭐 쎄쎄쎄 여우야 여우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일본 놀이를 그냥 가사만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게 이제 종합 세트로 이제 친일 잔재 이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떠올랐는데 마침 일본이 아베 정권이 경제 침략 이런 것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또 더 건드려 준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것을 좀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그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진 교수님 이번에 참여를 해보시니까 전남 지역의 학교의 친일 잔재들 생각보다는 많던가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많던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성물 학교 안에 있는 예. 뭐 비석이라거나 이런 성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일본식의 이제 무슨 그 교표 예. 이런 것들 이제 교가 예. 이제 교가는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교목이라거나 네. 방공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발견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조사를 이제 했으면 네. 뭔가 좀 가시적인 조치 이것이 꼭 뒤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민 교수께서는 지금 교과 부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셨는데요. 그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앞서 기획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번에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큰 그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작곡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좀 이 교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그 직접 이제 TF로 활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네. 그래서 비록 이게 시작이지만 네. 앞으로 그 굉장히 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이번에 TF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조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내 친일 잔재 현황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민 교수님이 교가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이제 청산해야 될 정도로 이제부터는 해야 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친일파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들이 그렇게 많았고 문제가 있는 교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현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전남 초중고 조사에서 네. 827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친일 작곡가가 예. 쓴 곡이 이제 18개 학교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예. 그 다음으로 우리 TF에서 하나의 영역을 예. 다시 또 설정한 게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 예. 그 잔재가 이제 음악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잔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잔재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친일 작가가 쓴 곡은 이제 18개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잔재가 예.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을 과연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정말 심각하다라고 된 학교들은 현재 한 40개 학교. 40개 학교. 그렇게 예. 많습니까?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40개도 좀 더 들여다보면 네. 문제가 뭐 중간 정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예. 현재 우리 TF의 의견들은 아주 심각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심각한 학교 중에 한 학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완도 보길초등학교 네. 사례죠. 네. 한번 교과를 한번 들으면서 이게 그러시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토론해 보시죠. 네. 일단 박자 자체가 일본
4분의 2가 예, 일본풍이네요. 트로트 네. 모든 종합 세트입니다. 가사, 지금 이 작곡가는 이제 친일파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한국 작곡가죠.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류의 그러니까 일본의 가락을 가진 이런 교가들이 상당수 존재를 합니까?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40개 정도. 40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하다라는 것은 네. 첫째 마디부터 끝날 때까지가 일본적인 요소, 예. 음계로 말하면 이제 요나누키라는 음계가 있고요. 요나누키. 예, 네. 리듬은 폰코부시라는 예. 리듬인데 쉽게 말하면 요나누키는 우리가 아는 그 트로트 가라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폰코부시는 그 4분의 2박자 군가풍. 예. 이제 방금 들으신 학교가 아주 종합 세트. 왜 종합 세트인 거죠? 그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음정 박자 이게 다 들어갔다고 말이죠. 선율부터 시작해서 가사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약간 이제 전공적인 거라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른 또 40개 중에는 1소절, 2소절까지는 그래도 좀 네. 깨끗한 편이에요. 예. 그런데 또 3소절, 4소절은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의 교가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런 교가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건 전 뭐 아까 소장님도 말씀 있었지만 당시 그 일제 강점기는 네. 작곡 공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네. 물론 의식 있는 분들은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작곡 공부를 했겠지만 네. 뭐 그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 교관을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아마도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개교한 학교들의 관계자들이 또는 가까운 분들에게 아마 교과를 위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추어죠. 네. 그런 분들이 그때 그 배웠던 공부들 예. 틀림없이 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참가 교육의 영향 때문에 이런 교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뭐 작곡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곡에다가 가사만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형국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전남에만 한 40여 개 이런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엄청난 개수가 지금까지도 불려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의심스러운 것도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한 그 가사를 바꿔 부른다라는 가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어로 교가를 불렀고 네. 해방 이후에 예. 그 일본어 가사를 빼고 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개사한 예. 교가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 결과물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학교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일단은 교과는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그 교과 문제에서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되게 이제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곡만 이렇게 문제로 제기했는데 네. 이 전남교육청의 이제 우리 신 교수님 팀에서는 아주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아주 뭐랄까 굉장한 노력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곡 자체를 분석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이번 네. 그 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지적을 하는 시사점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남 사례를 보면은 이제 친일 작곡가들의 기념비, 기념문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도 토론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문점을 던져주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교가가 이 정도인데 자 그럼 학교에 남아있는 상징물은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봤던 영상물에서 19% 정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고 보면 김덕진 교수님 이 상징물들 중에 아까 그 교목도 포함되고 교표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던가요? 일단은 그 성물, 예. 성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 내에 있는 탑이라든가 돌로 된 거. 예. 그거에는 그 일제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던 뭐 황국신민서사비, 예. 그다음에 충원탑 네.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예.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그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공적비 네. 예, 이런 게 전부에서 한 28개 학교 정도. 28개 예, 정도. 예, 28개 정도 예. 학교가.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는 저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형적인 일본의 충운탑비 예. 위가 뾰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재활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재활용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석공들이 예. 예. 배우기를 저런 것으로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재생산된 뭐 친일을 거죠. 하려고 한 재생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무슨 비석을 만들려면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게 형태 자체를 예. 석공이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남은 아무 생각 없이 문화 유산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일제 잔재 유산이 돼버린 거죠. 저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미술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술사 측에서도 그런 연구가 없어요. 네. 없어서 저희들은 일본에 있는 그 실물들을 사진을 몽땅 찍어 왔어요. 일본에 있는 실물들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비교 대상 비교를 하라고.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일본에 있는 사진들을 몽땅 우리가 수집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교를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도록. 예. 지금 김 교수님은 성물 또 나무 이거 중심으로 하셨는데요. 예. 네. 이번에 저도 그 전남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교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전체 조경 자체가 이게 한국식 조경이 아니고 일본식 조경. 물론 그 나무, 향나무 이런 것도 뭐 석물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체 틀 잡아놓은 게 이게 일본 학교인지 한국 학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새로 생긴 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상징물 중에 교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표는 이제 일본이 그 침략을 할 때 네. 우리와 중국이나 미국 동남아를 침략할 때 걸었던 깃발 그걸 우리 우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침략 전쟁의 상징이 우길기잖아요. 네. 그 우길기를 기본으로 하는 교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예, 햇빛이 예. 비쳐 나가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예. 문제가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저기 변형된 모형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게- 저것도 우길기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리고 저것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일제 때 있었던 교표를 예. 저희들이 다 수집을 했어요. 예. 그 일제 때 교표를 거의 그대로 가는 학교가 있고 예. 아니면 약간 손본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통째로 바꾼 학교도 있었나요? 그런 학교도 있죠. 아예 전혀 새롭게 바꾼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런 우길기를 형상화한 저런 교표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변형돼서 쓰이고 있는 이유 한번 인터뷰라든가 그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지금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교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겠죠. 그냥 예.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로 예. 내지는 그 상징물로 예. 이제 체화된 것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 의식을 안 가지면은 예.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제가 다녔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 교목이 히말라야 시다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히말라야 시다를 교목으로 쓰고 있는 학교들이 여전히 많고 예, 이게 지금 일제의 잔재다라고 예. 주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통적으로 우리들의 그 조경관을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전남 도청 앞에 그 회화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원이나 이런 데 앞에는 그 애군을 물리쳐주는 나무, 그래서 네. 이제 회화나무, 네. 또 마을 당산나무에는 뭐 느티나무, 네. 그리고 또 향교에 가면은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네. 우리들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네. 일제 이후에 들어선 학교들에는 우리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히말라야 시다하고 그 금송. 향나무, 금송도가 가이스카 향나무라는 예. 거죠. 예. 그거는 이제 20년대 후반에 예. 우리나라에 반입이 돼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 상징물처럼 느껴지고 예, 이 같이 자라왔을 텐데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어떻게 지금 학생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영중 교육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결국은 이제 문화는 이렇게 그 이어져서 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일제 잔재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 네. 또 주체성에 대한 그런 그 의식들이 예. 그 흐려지게 되고 예. 어떤 또 새로운 국가관을 이렇게 판단할 때도 이게 그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이렇게 선언하게 된 계기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역사관, 국가관을 뚜렷이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교목 관련해서도 네.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상이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그 일본의 향나무라든지 또 히말라야 시대 이런 게 우리 교목으로 형상화될 때 예.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게 우리의 정통성들이 이렇게 심어지지 못하고 네. 그 외풍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친일 잔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이제 토론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친일 잔재가 교육에 지금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는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교육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 차단을 하고 우리가 새로 새 출발을 해보자라는 측면이신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받아왔던 이런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친일 잔재가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들을 미쳐왔고 이 청산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덕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일제 식민 지배라는 게 남을 불법적이고 네. 또 뭡니까 비인간적으로 짓밟는 행위이잖아요. 예. 그런 잔재물들이 우리 학교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함으로써 예.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웃과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네. 평화와 공존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민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가 교과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과에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운 그 어머니의 노래가 그대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이 나듯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교과 이 부분은 다들 기억들을 그렇죠. 하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교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친일 잔재의 대표적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청산돼야 될 이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교육에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음악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교가는 목적이 있는 노래가 교가입니다. 목적 있는 노래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태어난 곳에 자연을 노래하고 네. 또 학생들이 그 지역의 산과 들 또 그 학교의 교육 목표 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교가잖아요. 예. 그래서 교가는 정말 목적이 있는 노래이다. 네. 그런 목적이 있는 노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친일 잔재 또 친일파의 작곡가 네. 이렇게 드러났으면 예. 이것을 과감히 저는 청산을 해야 한다고 봤고요. 이게 학생들이 알게 된과 동시에 예.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주의 몇 학교는 학생들부터가 예. 교가 부르는 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전남 지역 학생들도 상당히 우리 해당 학교가 되겠죠. 네. 학생들이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동문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긍정적으로 학교 관계자들이 좀 모여서 좀 진지하게 좀 토론을 좀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또 교육에 또 학생들한테 끼친 영향 이런 걸 따지기보다 우리가 우선 이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고 네. 그리고 좋은 방향을 찾는 게 아마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부장님 친일 잔재와 이렇게 친일과의 단절 이렇게 생각할 때
유형적인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뭐 언어 생활도 그렇고 방금 우리 교과하면서 의식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그러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단절하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요. 네.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또 네. 우리 문화 속에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성물이랄지 네. 기념물이랄지 무슨 향나무 이런 것들, 나무들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런 유형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중앙청을 뜯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네. 그 지금도 어떤 친일파의 어떤 공적비가 좀 때려 부숴야지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부수는 것은 언제든지 부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것은 보존하는 게 더 옳은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 내 이쪽에서는 이제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박물관 만든다고 그랬죠. 예.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이 학교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같이 모아놓고 전시를 하면서 옛날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줄 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또 중앙청도 그때는 시험을 이렇게 부숴버렸는데 실은 다른 곳에 옮겨서 유형을 보존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부순 것은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인 것은 세우고 거기다가 사람에 관한 것은 잘못된 나쁜 사람들이 했을 때는 단죄문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면 이제 그 뭐 신사의 흔적이랄지 이런 것은 안내판을 네. 세우고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좀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지난주에 광주에서는 이제 그 단죄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네. 안내판 제막식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인 것은 그렇게 보존을 일단 해놓고 설명을 한 것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무형인 것들 아까 무슨 교가랄지 무슨 뭐 서정주 시문학 뭐죠 그 문학재 네. 이런 것들은 없애면 됩니다. 네. 그것도 저 어디에서든가 그 통영 어디선가 어디에서 누구 문학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갖고 부숴야 되냐 그랬는데 그 문학관 건물은 다른 데로 쓰고 문학관 간판만 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무슨 성물 이런 것을 보존하는 방법과 무슨 어디 그 문학관을 보존한 것은 내용이 다르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은 우리 말 속에 남아있는 일본말 찌꺼기들 예. 또 지명 속에 남아있는 일본이 창씨 개명만 한 게 아니라 창지 개명도 해버렸거든요. 네. 우리 조선 시대 했던 지명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예. 그 일본식으로 많이 바꿔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지명도 찾아가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일본 말인지를 잘 몰라요.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선생님도 잘 모르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좀 더 일어나야지 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것도 풀꽃조차도 우리 풀 이런 것들이 다 식물들이 다 우리 이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그것도 다 창씨 개명을 해버렸어요. 나무조차도.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100년에는 우리가 지난 100년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100년에는 우리 것을 찾아서 이것이 우리 것이란다 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네. 지금까지 아까 그 친일 잔재랄지 학교 조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그 자체에 있어서 나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 환경에서 그걸 보고 배우니까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 영화나 들어온다 할지 일본 제품이 들어온다 할지 맨날 우리가 보던 것이냐 가서 잘 쉽게 사고 일본을 또 가고 싶고 이제 이제야 정신을 들었는지 뭐 일본 물질을 이제 그 경제 전쟁을 떠나서 이건 일제는 안 산다. 우리 것이 오히려 지금은 보면 생소한 것이 이게 우리 것이네. 뭐 소세원을 가면서 광주에 그 정원 있잖아요. 우리 전통 정원. 와, 한국 전통이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가서 배운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일본 것들이 이제 덮어놨는데 그걸 안 벗긴 채로 벗겨내지 않은 채로 일본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정리하자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이제 일제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 활용 방안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불명예스러운 문화유산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요. 예, 예, 네. 예. 무슨 이제 요즘 유행하는 뭐 다크 투어리즘, 네. 예, 어두운 과거를 예. 예,
역사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자. 네.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을 적시하라. 예, 안내판 같은 네. 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없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말로 눈 뜨고 봐서는 안 될 것은 아마 없애야겠고 네. 또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전남교육청에서는 전남 교육박물관 네. 이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예. 아마 어느 공간에는 일제 때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아마 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그런 그 석조물들은 예, 그쪽으로 옮겨가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유산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예. 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예, 그 예. 상황에 맞게 해보자라는. 예, 예. 그러면은 신동민 교수님 교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덜 줬던 것 같아요. 교과에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알려진 곳, 또 밝혀진 것을 보더라도 담양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과는 아직도 일본인 작곡가 이름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고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교육적인 방안으로서 교과 교체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좀 학부모, 학생 같이 참여해서 뭐 학생들에게 가사를 공모를 한다든지 또 우리 동문들 각 학교 네. 동문들에게 가사를 작곡을 또 공모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교육적인 어떤 차원으로 교체 작업을 하면 예. 상당히 부드럽게 이어질 것 같다. 예. 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를 이제 교체를 아마 하는 학교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네. 행정적, 재정적 네. 지원을 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교과 이야기가 이렇게 예, 나왔으니까요. 이게 올해가 광주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인데 그렇습니다. 광주 일고 교과가 친일 작곡가 이흥렬이 지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교과를 안 불러버립니다. 네. 입학식이나 뭔 졸업식이나 뭐 고등학교는 행사가 많은데 안 불러버려요. 그래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교과 바꾸기를 했는데 동문들은 거꾸로 이걸 새로 배워야 되느냐? 그 뭐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그 지었던 뭐 바우고개니 뭐니 어머니 은혜니 이런 것도 우리 안 불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찬반 논란이 아주 시끄러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확실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목적 있는 노래라고 해서 교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애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우고개를 부른달지 홍남파의 뭐 가곡을 부른달지 하는 개인 취향의 노래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친일을 했던 사람이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교가랄지 애국가랄지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를 그런 사람들 것으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단지 우리가 익숙했던 이때까지 불러왔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존심, 조직의 자존심, 나라의 자존심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익대 작곡 애국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중 기획관님께서는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일단 중간 보고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역시 이제 학교 교육과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제 친일장제의 부분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교육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차렷 경례 뭐 이런 의식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이 비단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방금 여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네. 이제 그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의미 또 교육적 폐해를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런 친일 흔적들 잔재들이 있음으로 해서 네. 저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 시민을 기르자는 건데 네. 이런 친일 잔재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들이 흐려지고
또 어떤 그 핵일화를 상징하는 그런 유물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재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과정 내에서 어떤 그 우리 언어의 문제라든지 네네.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의 그 흔적들을 네. 지원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대에 그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좋은 네. 말씀들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그 친일 또 일제 잔재들을 청산하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교수님이나 우리 지부장님께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학교와 지역의 공동체들의 생각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중간 보고회를 갖게 된 계기는 결국은 지역과 또 어떤 그 동문회나 이런 분들의 그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옮길 것은 옮기고 네. 또 이렇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라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중간 보고 처음 시작되는 단계니까요. 이게 중간 보고를 하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올해 뭐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일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걸 맺은 말로 짧게 하고 이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웅 지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진작부터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물 들어오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참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즐겁습니다. 네. 와 이제 이것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있겠구나. 그동안 한쪽에 떠들어도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요. 네. 더군다나 아베가 좀 도와주고 심지어는 아베야 고맙다 하는 말도 농담도 할 정도로 네. 울고 싶을 때 뺨을 딱 때려주니까 네. 적절한 기회에 우리 전남교육청이랄지 이런 데서 해서 좋고요. 또 우리가 그 TF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전라남도 교육청 어떤 단위 교육청 차원에서 할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교육 현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용어랄지 어떤 의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네.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온 국가적으로 어떤 지역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지역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거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동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 일본 음계 창가 또 이런 그 일본식의 잔재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이런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뜻을 좀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기획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요. 네. 그 일찍이 우리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이런 말로 그렇습니다. 그 네. 역사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예. 다행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 학교 내에 잔재하고 있는 친일 또 일제 잔재들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네. 또 우리들이 지향하는 민주 인권 또 이 평화를 상징하는 민주 시민 교육으로 이렇게 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8월 29일 네. 또 경술 국치를 맞이해서 그때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 보고회를 마치고 9월 중에 각 단위 학교에서 공동체의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10월경에 이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12월경에 총체적인 이제 종합 보고서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 더 이렇게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2020년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학교 내에 있는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런 그 조사를 하면서 그 놀랍게 느꼈던 것은 네. 현존하는 학교 내 친일 잔재가 70년대 중후반에 크게 양산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70년대 중후반이요. 예. 네. 그러면은 그때가 유신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게 80년대 들어와서 해결이 못 됐죠. 네,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정리해야겠다는 그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야무지게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야무진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예. 가슴이 와닿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독특한 외교적 수사가 필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일제 잔재 청산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그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비단 축구 한일전에 쏠린 관심처럼 순간의 열정이나 감정적 행동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친일 잔재가 청산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산화하신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